네, 안녕하십니까. 조용호입니다. 여러분 주택관리사 민법 담당입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은 주택관리사 시험 민법의 입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보다 일찍 입문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기본 과정이거든요. 기본 이론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잡아보고 또 윤곽뿐 아니라 민법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민법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만약에 시간이 조금 이렇게 저축이 되면 그걸 기본 과정으로 넣어가지고 기본 과정에서 충분히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에는요, 우리가 종전에는 기본 이론 과정에 판례 특강을 따로 이렇게 배정을 했었는데, 판례 강의도 판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판례 강조 엄청 할 겁니다. 그래서 판례 강의도 기본 과정 속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에게 진도 나가는 과정에서 그 이론 내용에 맞는 관련된 판례, 제시된 판례를 그때그때 확인, 학습을 해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입문 과정을 길게 하지 않는 데서 서운해 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그래요. 그래서 기본 과정이 아주 중요하다. 그럼 입문 과정은 그럼 들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중에는 뭐 종전에 민법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는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참 민법이라고는 말은 들어봤지만 내용을 공부해 보기는 처음이다. 태어나서 난 처음이다. 이런 분들도 다수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입장이든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강의로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공부를 했던 분들도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는 속담처럼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아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또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면 첫 시간에 우리가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고 문항수는 어떻게 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제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 입문 과정에도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는 민법의 범위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문항수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표현 한번 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민법이 전체 40문제가 출제가 된다 했죠?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0문항. 그렇죠? 여러분 그 1차 과목당 40문제 아닙니까? 회계도 40문제, 시설개론도 40개, 민법도 40개. 그렇죠? 근데 이 민법이 여러분 시험 범위는요, 민법이 원래 전체가 5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편이 민법 총칙이고요. 그 다음에 2편이 물권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3편이 채권법입니다. 자, 이건 뭐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뭐 교재 나오면 교재 앞에 목차에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암기하기 싫어도 당연히 기억에 남아버리는 내용이니까 굳이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편이 친족법이고요. 그 다음에 5편이 상속법인데 이 친상법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앞글자 따서. 근데 이것은 이제 가족관계를 다룬 법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가족법이라는데 이건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뭐 여러분 변호사 시험이나 사법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혼인관계, 혼인이다, 이혼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런 것까지를 전부 포괄적으로 알아야지 변호사가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또 법관으로서 판사로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가사관계에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 가족법이 시험품에 들어가지만 주택관리사가 어떤 아파트 관리 소장이 예를 들면 어떤 입주민의 가사관계에 개입해서 개입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뭐 자문을 한다든지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런 직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시험 범위에 테스트를 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물권채권법은 시험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 물권채권법을 우리가 제3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데 일단 이 민법 총칙이 가장 비중이 커요. 그래서 전체 40문제 중에서 6화를 차지합니다. 60%가 나오죠. 그러니까 24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권채권법은 각 20%. 그래서 8문제씩. 본래는 이건 과거에 여러분 주택관리사복 자격시험에 민법은요, 비중이 극히 미미했습니다. 물권채권법이. 그랬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비중이 늘어나더니, 재작년 때부터, 17회 시험 때부터죠. 8문제씩 이렇게 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요, 민법 한번 또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와, 이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뚜껑을 열고 보면요, 양이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자격시험 공부는요, 이 수험 공부는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민법 학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거 아니잖아요. 민법 공부를 하는 이유가 민법 학자가 되기 위해서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 뭘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내가 목적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소리인즉슨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무작정 공부를 해나가는 선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네.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해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물권법, 채권법 중에서도 여러분 시험에 잘 물어보는 부분, 소위 말해서 노른자위가 되는 부분, 계란의 노른자위, 흰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노른자위가 되는 부분, 엑기스,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뽑아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두는 거.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외 범위에서 한 문제가 한두 개 떴다. 그건 버려야 돼요. 그것이 경제적인 공부입니다. 그런 것까지 다 아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한다면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각오도 대단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물권채권법에서 여러분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집약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것은 제가 당연히 강의 과정에서 특히 기본 이론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합쳐서 40문제 되죠. 그래서 이제 총칙.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바로 입문 과정의 본 내용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민법 총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총칙의 또 세부적인 체계, 목차, 간단히 잡아보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민법 총칙의 체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장, 서론. 2장 권리주체, 3장 권리객체, 4장 법률행위, 여러분 법률행위. 네. 5장 기간과 소멸시효. 이렇게 이제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그야말로 이겁니다. 민법이 뭐냐? 민법이 도대체 어떤 법 영역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부분이 서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요. 그리고 어떤 계약관계, 갑과 을 사이에 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또는 어떤 회사의 사장과 그다음에 근로자 만나가지고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계약관계에 서는 이 당사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느냐.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